네, 오늘은 면 20수 네이처리프 원단을 이용해서 편하게 멜 수 있는 빅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재단상에서는 일단 겉감 2장 재단했고요. 그러니까 앞뒤판이 되겠죠. 겉감 2장 그리고 안감 2장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옆판을 이렇게 옆으로 빼서 이렇게 따로 봉제를 해줄 거라서 옆판도 따로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옆판도 겉감 2장 그리고 안감 2장 재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면 겉감 1장 안감 1장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안쪽에 하나 달아줄 주머니를 재단을 했는데요. 가운데 지퍼를 달아줄 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2장 나눠서 재단을 해줬어요. 네, 먼저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주머니는 안감에 먼저 달아줄게요. 그래서 일단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는 지금 이렇게 고리가 분리된 상태인데 원하시는 지퍼 고리를 선택을 하셔서 고리부터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집게로 살짝 집어서 지퍼 고리를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머니감 위아래로 봉제를 해주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지퍼를 엎어서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하고 꺾어서 다시 상침을 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주머니 윗부분도 엎어서, 그러니까 지퍼의 겉과 원단의 겉이 마주 보도록 엎어서 1cm 시접으로 봉제한 다음에 꺾어서 주머니를 완성을 해줄 거예요. 네, 지퍼를 봉제하실 때는요, 지퍼 슬라이드를 바늘과 부딪히지 않도록 좀 옮겨주시면서 봉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슬라이더와 바늘이 부딪히면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원단에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주의하셔서 봉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쪽을 봉제했고요. 이제 원단을 꺾어서 상침을 해서 이제 지퍼에 완전히 고정을 해줄게요. 반대 방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퍼에 주머니를 달아주었고요. 이제 주머니에 사면을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사면을 깨끗하게 눌러 달여서 안감에 그대로 상침을 해서 주머니를 달아줄 거예요. 일단 1cm씩 접어 달여줄게요. 이것 말고도 가방에 주머니를 달아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방을 만들면서 한 가지씩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쉽고 이제 간단하게 다는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도 뭐 입술 모양을 먼저 내서 단다거나 아니면 겉 포켓처럼 단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은 다음에 다른 가방을 할 때 차츰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일단 1cm씩 달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일단 안감의 앞판 쪽에 이제 위치를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사면을 상침하듯이 눌러서 봉제해 줄게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퍼와 부딪히지 않도록 잘 피해가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제 가방에 겉감을 먼저 봉제를 해줄 건데요. 일단 겉감의 앞판과 옆면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옆면을 이렇게 해서 넓은 면끼리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4장을 다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옆면, 앞면, 또 옆면, 그리고 또 옆면 옆에는 이제는 뒷면.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들끼리 연결을 해주고요. 다 연결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서 옆면끼리 다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앞면과 옆면들 사이에는 한 번 더 눌러 박아서 상침을 줘서 그 스티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줄 거예요. 이제 그 공정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앞면과 옆면을 한 장 먼저 봉제를 해볼게요. 이제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네, 이제 앞면과 옆면의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시접을 옆면 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상침을 해줄게요. 상침은 1에서 2mm 정도만 봉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내장을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옆면을 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밑바닥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안쪽으로 뒤집어서 겉겉길이, 그러니까 옆면과 밑면의 겉겉길이 마주되셔서 사면을 1cm 시접으로 둘러가면서 봉제를 해서 시접을 좀 가위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가방 옆면과 밑면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남는 모서리 부분의 시접을 살짝 잘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특히 여기 옆면과 밑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잘라내 주시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가방 형태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던 빅백, 그러니까 쇼퍼백의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겉감은 완성이에요. 네. 이제 안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안감은 나중에 옆면과 밑면을 연결할 때 이 밑면의 그 바닥 부분을 한 10cm 정도, 10에서 15cm 정도 남겨서 나중에 창구멍으로 뒤집어 줄 수 있도록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겉감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겉감과 안감을 합폭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감은 바닥 쪽에 아까 나중에 뒤집어 줄 수 있도록 창구멍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겉길이 마주될 수 있도록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겉겉길이 잡고 윗부분을 그대로 1cm 시접으로 한 바퀴 둘러가면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봉제가 끝난 다음에는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이제 가방의 형태는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가방은 약간 처지는 느낌, 촉 처지는 느낌의 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무런 심지 없이 만들어줬는데요. 약간 가방에 힘을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접착솜을 붙이신다거나 아니면 가방 심지를 붙여서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한 느낌의 가방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합폭을 해줬고요. 이제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어 볼게요. 안감을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안감을 겉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큰 자루 형태의 가방이 완성이 됐고요. 다림질을 이용해서 겉감과 안감을 조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윗부분도 한번 상침을 해서 윗부분까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위쪽 부분까지 다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아까 남겨둔 창구멍을 막아 볼 건데요. 창구멍은 이제 바깥쪽으로 꺼내셔서 양쪽으로 잡아당기셔서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 위를 살짝 상치면서 막아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가방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라벨로 장식을 해볼 건데 라벨은 겉감 쪽에서 위치를 잡으셔서 사방으로 눌러박아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면 라벨처럼 시침핀으로 고정이 되면 좋은데요. 이렇게 가죽 라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라벨이 달릴 자리를 표시를 해준 다음에 라벨을 놓고 양쪽 사방을 다 눌러 박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위로 눌러 박는다든지 아니면 손바느질로 양 사방 끝만 살짝 스티치로 떠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라벨을 달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저희는 사방을 다 봉제를 해서 고정을 해볼게요. 네, 이제 가방 끈을 달아줄 건데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끈은 아무런 스트랩이 없는 그냥 긴 가죽 끈이에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양쪽을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아까 우리가 봉제를 해준 상층 부분을 한 번 더 가방끈을 눌러주면서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약간 여유분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약간의 장식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봉제를 해볼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고요. 가방 끈의 길이는 오늘 우리는 가방 끈 끝에서부터 가방까지가 27에서 28cm 정도 내려오게 조절을 해줄 건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나 짧게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방 끈 같은 경우는 한번 어깨에 대보시고 직접 측정을 하셔서 달아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방 끈까지 다 달아줬고요. 내추럴 리프 원단으로 만들어 본 빅백 완성입니다.